67세 됐을 때 내야 돼요. 저는 유지하고 배우자 유지 안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 벌써 부부 실손보험료만 내야 되거든요. 실손 의료비 보험에 너무 전적으로 의존하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봉학 한국재무설계 팀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실손의료비 보험 완전 정복 정말 기대됩니다. 실손의료비 보험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실손 의료비 보험 가입자가 3,8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직원들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가입을 했는데 회사도 가입을 해줘서 중복 가입돼 있는 경우도 상당수 많고요. 실손보험이 70세가 넘어가면 보험료 부담이라든가 질병 이런 사유 때문에 유지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가입 가능한 연령대에서 한 90% 정도 가입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그래서 일단 실손 의료비 보험이 뭔지를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우리가 이제 급여 명세서 오른쪽에 보면 건강보험료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국민연금 공제하고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공제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모든 소득이 있는 또는 소득이 없더라도 이제 지역으로 가면 이제 지역 가입자, 그래서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되는 강제보험이 이제 국민건강보험이고요. 실손 의료비 보험은 강제성은 없습니다.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데, 국민건강보험이 강제성으로 가입을 하는 거라면 실손 의료비 보험은 보험회사에 본인이 자발적으로 신청을 해서 가입하는 그런 보험이고요. 내가 실제 발생한 의료비, 그러니까 실손을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사에서 그 비용을 심사해서 지급하는 게 실손 의료비 보험입니다. 근데 이 실손의료비 보험 변화가 많았죠? 네, 굉장히 많았고요. 지금도 뭐 계속 변화하고 있고, 과거에도 보면 꽤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 구분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면, 실손 의료비 보험이 판매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중반 정도 보시면 되고요. 보험사마다 지급 기준도 다르고 심사도 약간 좀 다르게 하다 보니까 한도도 다르고, 표준화로 만든 게 2009년 8월입니다. 2009년 8월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게,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한 거는 보험사마다 내가 어디에 가입했는지에 따라서 보장 내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급받는 금액이 조금 대동소이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이걸 표준화하는 게 필요하다 해서 2009년 8월에 표준화를 합니다. 2009년 8월 이후부터는 어느 보험사에 가입을 했든지 간에 보장 내용과 받을 수 있는 심사 기준이 동일하게 갑니다. 다만 보험료가 조금 다릅니다. 선생님 자동차 보험 가입하시죠? 그럼요. 그럼 가입하실 때 보험사별로 뭐를 보시나요? 보장 내역은 내가 정해놓고 이제 보험료가 어디가 저렴한지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고 선택하기도 하고, 서비스가 좀 더 좋은 회사 보험료를 좀 더 내더라도 선택하는 경향이 있고, 맞습니다. 실손 의료비 보험은 보장 내용과 심사 기준은 거의 동일한데 손해율을 각 보험사에서 가지고 있는 손해율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해율이 보험사마다 동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보험사마다 보험료만 약간씩 다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동일한 게 표준화 제도고요. 표준화 제도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보험료가 많이 부담이 좀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갔다 오면 뒷부분에 가서 제가 어떻게 그 보험금을 지급을 해주는지 이제 기준을 안내를 드릴 텐데, 실손 의료보험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병원에 다녀오면 비용의 대부분을 이제 보험사에서 지급을 하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보험금을 받기 위함인데, 고의적인 사항만 아니면 대부분 보험금을 지급을 하거든요. 문제는 이제 그 보험료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한 달에 한 10,000원 정도면 해결이 되는데, 제가 지금 한 달에 거의 한 40,000원 정도 보험료를 내거든요. 실손의료비. 예, 실손 의료비 보험으로만요. 매년 올라요. 초등학교 1학년인 친구는 한 10,000원 미만의 보험료를 내는데 70세 어르신은 이 돈을 10만 원을 내야 돼요. 근데 보장 내용은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 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정부에서는 보험료 부담을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른 언론에서 얘기하는 착한 실손이라는 거는 표준화된 실손에서 본인 부담을 좀 높인 겁니다. 제가 의료비를 100만 원 발생을 했어요. 입원을 해서 입원 치료를 받느라고. 그러면 과거 실손보험에서는 100만 원을 다 지급을 하고, 표준화된 실손에서는 10%를 본인 부담을 해서 90만 원을 지급을 해요. 착한 실손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되는 거는 10%를 본인이 내고, 비급여는 20% 본인 부담하고, 진료를 많이 하는 도수치료, 주사, MRI 이 비용은 30%를 본인 부담을 해요. 착한 실손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런 걸 구분하지 않고 전액을 받거나 90%를 받았는데, 지금 새로 가입하는 보험은 10에서 30%를 본인 부담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험료는 싸죠. 저는 이제 2009년 이전에 가입하진 않았고 2011년에 가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재 실손보험료로 납입하는 보험료가 39,580원이에요. 네. 착한 실손으로 제가 제 거를 교체를 한다면 19,640
640원이에요. 보험료가 떨어지는 이유는 본인 부담액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금 표준화 실손에 계신지 착한 실손에 계신지 그 어디에 가입했는지부터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실손에 대해서 뭐가 궁금해서 검색하려 보니까 어떤 글이 왔어요. 그게 본인이 가입한 실손이 아닐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2009년 이전에 가입한 사람은 100%다 보험금을 지급을 받을 수 있어 댓글을 달았는데 내가 가입한 보험은 2009년 11월에 가입을 했다. 그러면 그분이 올린 글이 나하고는 안 맞는다는 얘기. 2017년 4월 이후에 가입한 실손은 제가 이제 몸이 너무 아파서 이제 내과 가서 주사를 맞았어요. 근데 이게 그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된대요. 그래서 비급여 주사를 맞았거든요. 2017년 4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은 별도 항목을 가입을 안 해도 됐기 때문에 실손에서 진단만 나오면 90%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2017년 4월 이후에 가입하신 분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특약으로 가입을 하셔야 돼요. 30%를 본인이 부담한 나머지 금액만 나오는 거거든요. 이래저래 검사하고 주사 맞고 해보니까 5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2009년 이전에 가입하신 분은 5만 원 중에서 5천 원을 공제하고 4만 5천 원을 받아요. 5천 원은 왜 공제합니까? 그때 본인 부담액이 5천 원이었어요. 2009년 표준화 이전에는 입원인 경우는 100% 다 드리고 입원이 아니라 통원 치료인 경우는 본인 부담액이 5천 원이었어요. 근데 그게 병원하고 약국을 구분하지 않고 합산해서 5천 원이거든요. 2009년 표준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병원만 갔다 오면 청구할 게 100% 있습니다. 요즘 병원에 가서 간단하게 진찰 받으시고 처방전 받아 약국 가시면 5천 원은 넘거든요. 이때 가입하신 분은 청구하면은 5천 원을 공제하고 2천 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표준화 되면서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표준화 되면 본인 부담률이 통원인 경우 10,000원이에요. 그리고 약국이 8,000원이거든요. 처방을 받았는데 5만 원이 나왔고 약을 안 받았다고 좀 치면 통원인 경우에 의료원은 10,000원이 본인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4만 원밖에 못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5만 원의 의료비를 지출을 하고 처방전 받아 약국을 한 게 5천 원이에요. 그래서 5만 5천 원이 발생했다. 그럼 2019년 표준화 이전에 받으신 분들은 5만 5천 원에서 5천 원을 공제하고 5만 원을 받으시는 거고요. 표준화된 이후에는 이분은 병원에서 5만 원 지불하고 약국에서 5천 원 지불했어요. 그럼 표준화에서는 의원일 경우 만 원, 병원급인 경우에 15,000원, 종합병원은 2만 원을 공제해요. 어쨌든 그다음에 약국에 대해서는 8천 원을 공제합니다. 이분이 5만 5천 원 지불했어도 약값은 지원을 못 받아요. 표준화에서는. 그리고 병원에 내신 5만 원 중에 만 원을 공제한 4만 원을 받으세요. 아, 그렇군요. 2017년 4월 이후에 가입을 하셨는데 본인이 보험료 아끼려고 기본만 들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비급여 주사에 대해서 항목이 지급이 안 됩니다. 그러면 한 푼도 못 받는 거네요. 건강보험 적용되는 거에서 일부 이제 받을 수 있지만 5만 원 중에 의사분이 진찰하시고 하는 게 한 5천 원 나오고 뭐 주사료가 4만 5천 원이다. 그렇게 되면 4만 5천 원은 지급 대상에서 빠지는 거죠. 착한 실손에서는 특약 3개를 가입을 했을 때 19,640원이거든요. 저는 이제 특약을 가입을 했기 때문에 4만 5천 원의 주사료와 5천 원의 그 진찰료에서 5만 원을 냈다면 이 4만 5천 원에 대해서는 30%를 공제를 합니다. 30% 공제한 4만 5천 원의 70%와 건강보험 적용이 된 이 진찰료에 대해서는 10%만 본인이 내면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이라면 비급여 관련된 3가지 특약을 꼭 같이 가입을 하셔야 돼요. 3가지 특약을 20대, 30대, 40대, 50대 분들 어느 분이라도 꼭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혹시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실손 의료비 보험을 가입을 하는 건데 그 몇천 원 아끼려고 그러다가 주사라든가 도수치료 그다음에 MRI를 아예 지원을 못 받을 수가 있거든요. 센터장님은 실손 의료비 보험만 가입돼 있나요? 다른 보험에 이게 특약 형태로 가입돼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입이 안 돼 있고 회사 실손 의료비만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도 단체 보험을 가입을 할 때 재직 기간 중에 암 진단을 받거나 뇌혈관 질환이 발병을 하거나 진단금 나가는 거랑 해서 실손을 같이 가입이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 좀 많거든요. 2013년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종합보험 형태의 하나의 특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종합보험에서 내가 암도 진단받고 사고도 진단받고 이 실손 의료비도 진단받는 게 보험을 하나를 가입하면 항목들이 다 가입이 돼서 보험이 하나로 가입되는데 소비자분들은 실손 의료비 보험을 가입하려고 했는데 이 설계해 주시는 분들이 형도 필요하고 암 진단도 필요하고 실손 의료비 보험만 가입을 하러 갔는데 종합보험으로 가입을 하다 보니까 보험료가 많이 비싸겠죠. 예를 들어서 실손 의료비 보험만 가입했으면 저처럼 4만 원이면 됐는데 종합으로 가입하다 보니까 10만 원 가입된 거예요. 암이든 뭐든. 근데 이분은 본인이 실손 의료비 보험을 가입하러 갔기 때문에 실손 의료비 보험이 10만 원인 거로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보험 가입돼 있는데 실손 보험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증권을 갖고 와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다른 것들이 많이 가입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손 의료비 보험만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도 이제 보험료가 좀 부담이 되게 많이 이제 가입을 권유하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이제 다 설명을 해서 가입을 하신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금감원에서 2013년부터는 실손 보험을 다른 보험하고 섞어서 가입하는 거를 단절을 시킵니다. 지금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실손 의료비 보험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혼합해서 가입하는 게 안 돼요. 실손 의료비 보험은 유지하고 싶은데 내가 가입
가입한 보험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크게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100% 입원했을 때 100% 다 받을 수 있는 보험, 10% 내가 부담하고 90% 받을 수 있는 보험, 그리고 10에서 30% 받을 수 있는 보험.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보험료는 어떤 보험이 제일 비쌀까요? 맨 처음 게 제일 비싸겠죠. 그게 아무래도 본인 부담이 없다 보니까 보험료가 제일 비싸요. 한 살 한 살 나이가 늘어나면 이렇게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19,640원짜리가 한 5년 뒤에는 한 32,000원, 10년 뒤에는 39,000원. 두 배가 되네요. 실손보험이 이렇게 나이만 오르는 거로 올라가진 않습니다. 손해율이 5% 상승을 하면, 10% 상승을 하면이거든요. 2009년부터 한 10년 동안 인상률을 보니까 항상 두 자릿수였어요. 20% 넘게 인상된 적도 있어요. 평균 두 자리는 말할 것도 없고요. 20%대 올랐거든요. 제가 67세 됐을 때 21만 원이라는 보험료를 내야 돼요. 이때 저는 은퇴를 해서 연금이 그게 전부일 텐데 저는 유지하고 배우자 유지 안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 벌써 부부 실손보험료만 40만 원 돈을 내야 되거든요. 소비자분들 중에서 70세 이후에 과연 실손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저도 70세 이후에 이 실손보험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현직에 있는 동안만 유지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병원에 갈 일이 많아지고 예. 그래서 실손의료비 보험의 혜택이 필요한 게 나이가 드실수록 필요한 건데 이게 참 고민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두 가지 좀 팁을 드리겠습니다. 실손의료비 보험에만 너무 전적으로 의존하시면 안 됩니다. 정작 의료비가 필요하신 은퇴 이후에는 실손보험이 괴로운 상품이 될 거예요. 나는 다른 보험은 없고 실손보험이 너무 좋아서 이것만 가지고 왔는데 보험료 계속 올라가요. 근데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 보험을 못 낼 거면 이거를 해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나는 이제 보험이 없어서 의료비를 다 본인 그 돈으로 지불해야 되니 너무 실손보험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경제활동 하실 때 10년 또는 20년 납부하고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듀얼로 가다가 실손보험 없더라도 큰 질병은 거기서 나오는 진단비로 의료비 쓰시면 되잖아요. 그때 가서는 이 실손보험 40만 원을 유지하면서 그런 거를 대비하는 건 의미가 저는 없다고 좀 보고 두 번째 팁을 드리자면 실손의료비 보험은 유지하고 싶은데 지금 보험료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부담이 된다면 제가 최근에 상담하신 분이 40대 중반 여자분이었거든요. 2009년 표준화 이전에 가입을 하셨어요. 그분이 40대 중반이신데 실손의료비 보험만 7만 원 정도를 납부를 그러니까 표준화 이전이니까 예. 내가 지금 40대 중반이고 병원도 몇 번 안 가서 1년에 청구 한두 건 하는데 매달 7만 원씩 내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그런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계약 전환이에요. 2009년 이전에 가입한 보험을 현재 판매되고 있는 착한 실손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번에 한 경우에 내가 100%를 다 받았는데 전환하면 본인이 10에서 30%를 부담하셔야 돼요. 대신에 보험료는 표준화된 보험이 절반 정도 떨어지는데 그러면 이게 아까 7만 원이라면 제가 지금 50대 중반인데 19,600원이잖아요. 그분 40대 중반이니까 저보다 더 낮은 보험료로 교체가 될 수 있는 거죠. 대신에 꼭 염두에 해줘야 될 거는 과거과에서는 본인 부담이 입원인 경우 거의 없었다면 지금 새로 교체하는 보험에서는 10에서 30% 그리고 통원인 경우에 과거에는 병원과 약국 합쳐서 5천 원만 부담하면 됐지만 착한 실손에서는 의원에서 10,000원 공제하고 약국에서 8,000원을 공제합니다. 감기 몸살로 진찰 받고 약 먹는 거 정도는 내가 부담을 해야 되는 본인이 실손의료비 보험을 나는 이거 80세 90세 때까지 유지를 하면서 이거를 가져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큰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팀장님 말씀이 너무 와닿는 게 제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노후에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해결해야 된다는 문제의식은 다 있어요. 그래서 그냥 상식선에서 나오는 말이 실손 의료비 보험 정도는 있어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험료 상승 이런 걸 보면 그분들이 완전히 깜짝 놀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 가입할 때 계약서에 있거든요. 근데 그걸 눈여겨보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죠. 먼 미래잖아요. 보험사가 이렇게 예시를 해주면 이거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여기에 많이 올라간다고 예시를 해놓으면 안 팔리니까. 여기에 예시된 것보다 높이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실손보험을 제가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리냐면 본인이 가입한 실손이 아닌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자꾸 본인 거로 착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옆에 친구는 뭐 이렇게 해서 보험금 다 받았대요. 그분이 가입한 실손 의료비 보험하고 내가 가입한 게 좀 다른 거예요. 표준화 이전에 가입한 실손은 모든 실손 의료비 보험은 갱신형입니다. 3년마다 보험료 산정을 다시 한다는 의미거든요. 다시 산정을 할 때 보험료가 변동이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료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를 확률이 거의 99%입니다. 표준화 이전에 가입한 보험은 5년마다 한 번씩 오르면 기본적으로 20% 오른다고 보면
되면 2배씩 오르죠. 지금 7만 원 내는데 5년 전에 3만 5천 원 낸 거예요. 지금 7만 원 오르니까 깜짝 놀란 거죠. 민원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표준화 실손에서는 갱신 주기를 3년으로 바꿉니다. 3년마다 오르거든요. 3년마다 이렇게 오른다는 안내문이 옵니다. 근데 3년도 보면 그러면 50%에서 60%잖아요. 미니멈 30%는 오른단 말이에요. 그걸 받아보면 깜짝 놀라겠죠. 그래서 지금 착한 실손은 1년 갱신형입니다. 매년 오릅니다. 보험료 오르긴 오르는데 작년 대비 10% 정도씩 오르니까 체감을 못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동료분이 보험료 야, 나 1년마다 맨날 올라. 근데 똑같다라는 거예요. 5년에 왕창 올리느냐, 3년마다 올리느냐, 1년마다 올리느냐. 실손 의료비를 가입할 때는 내가 가입한 보험에 맞는 나랑 동일한 상품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벌써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가입한 시기에 따라서 보장 내용도 다르고 보험료를 갱신하는 주기도 다르다. 본인 부담이 얼마만큼 늘어나느냐, 보험료를 몇 년마다 갱신하느냐, 그게 가장 큰 이제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가입할 수 있는 실손 의료비 보험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제 기준으로 좀 말씀드려 볼게요. 뭐 젊은 친구들은 보통 건강하니까, 저희 아이들도 건강하니까 아까 착한 실손 정도 하나 갖고 있으면 사실 크게 문제는 없어요. 착한 실손만 가지고 있어도 문제가 없는데 특약 세 가지는 꼭 했으면 좋겠다. 네,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운동하다가 다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MRI를 찍어야 되거나 주사를 맞아야 되면 하나도 보상을 못 받으니까 20대까지는 표준화 실손 의료 보험료가 한 10,000원 정도밖에 안 돼요. 30대 미만이신 분들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갓난아이 때가 가장 비싸고요. 아이들이 이제 감기 이렇게 좀 떨어지는 게 유치원 갈 때쯤 되면 이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들 기준으로는 태아 때가 가장 비싸고요. 그다음에 한 5세까지 이게 조금씩 떨어집니다. 50대가 넘으신 분들은 뭐 당뇨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이런저런 약을 많이 드실 텐데 그 약을 드신다고 해서 실손 의료비 가입이 안 되시는 건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실손 의료비는 가입이 어렵고 유병자 실손으로 가입을 하실 수 있는데 유병자 실손은 비급여 특약 3종이 가입이 안 되시고요. 정상적인 분에 비해서 보험료가 비싸죠. 많이 비싼가요? 65세 여자 우리 주부인분으로 예. 보면 유병자 실손이 72,000원이에요. 50% 정도 비싸다. 10대 정상적인 실손이 한 5만 원대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분은 7만 원대 나오니까 나이가 계속 들어가면서 실손은 필요한데 보험료가 너무 부담이 돼요. 노후 실손이라고 이제 우리 부모님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문의를 하시거든요. 본인 부담을 30% 정도 대신에 보험료를 좀 낮추는 이런 형태가 노후 실손이라 노후 실손은 50세부터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실손 의료보험이 지금 없어요. 새로 가입을 한다면 표준 실손으로 가입할 건지 노후 실손으로 가입할 건지 유병자로 가입할 건지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아무런 약을 안 먹고 있다면 당연히 표준 실손으로 가입하시는 게 가장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험금도 많이 받을 수 있죠. 근데 이미 약을 먹고 있다면 그러면 선택은 2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건강진단을 받고 심사를 받아서 건강한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실손으로 가든지 유병자인 경우에는 3개월 안에 그 진단받은 게 없거나 2년 안에 수술이나 입원한 이력이 없거나 5년 안에 암 진단받은 이력이 없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보험료가 좀 비싸다 이런 거고요. 보험료를 나는 좀 저렴하게 가고 싶어 그러면 노후 실손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50대가 넘어가신 분들은 표준 실손이든 노후 실손이든 가입을 하시려면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분을 방문을 하거든요. 피검사 하시고 혈압 재고 문진할 거예요. 통과가 돼야 정상적인 실손으로 가입할 수 있고요. 안봉업 팀장님 덕분에 실손 의료비 보험에 대해서 많은 걸 알게 됐는데요. 실손 의료비 보험 완전 정복 2편을 보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